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영양제의 진실에 대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복용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와 반대로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일단 팩트체크를 먼저 해보고 왜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양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나 생리활성 물질을 식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영양제는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다양하고 넘쳐나는 지금 오히려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로 바쁜 현대인은 영양소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들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장을 보러 마트에 가도 마트마다 손쉽게 살 수 있는 가공식품과 간편식이 가득하고 사정상 패스트푸드와 배달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는 트랜스 지방과 칼로리는 많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적어서 영양소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들은 감미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미료는 오히려 우리 몸의 미네랄을 고갈시켜서 더더 부족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평소에 건강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신선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과 야채는 미네랄이 부족하고 다량의 살충제가 축적된 토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예전과는 토양의 비옥함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이죠. 또 생산량과 상품 외관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양소는 더 떨어지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마트 진열대에서 집어온 과일은 이미 유통 과정에서 며칠 지난 것이고 우리 집 냉장고에 와서도 며칠간 더 보관되게 되면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 과정에서 한 번 더 파괴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먹는 과일과 채소도 사실상 무늬만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밖에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수은 중독된 등푸른 생선, 방사능 오염된 농수산물 등 건강에 대한 위험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이나 음식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를 적절한 영양제로 보충해주는 것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양제가 효과 없다라는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실험군과 대조군 통제가 잘 되지 않았고 논문을 활용한 경우에도 인용수가 낮은 널리 인증되지 않거나 지지받지 못한 조금은 질이 떨어지는 논문까지 다 포함하여서 개수만 높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수용성 비타민들은 단순한 혈액 검사 결과를 통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영양제의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 걸까요? 실제로 영양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사람마다 각자에게 잘 맞는 옷이 다르듯이 영양제도 각자에게 잘 맞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개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다르니 부족한 영양소가 다르게 되죠. 또 나이나 성별에 따라 혹은 하는 일과 활동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답니다.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영양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최고라고 한 영양제가 나한테는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영양소를 먹더라도 양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졌어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비타민은 특히 몸속으로 들어가서 활성화가 돼야 효과가 있는데 라벨에 아무리 높은 함량으로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몸속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먹었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하였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의 가격을 구성하는 것에 병값, 라벨값, 마케팅비, 운송비들이 들어가는데 저렴하면서 광고만 많이 하는 제품이라면 과연 원료에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을까요? 그 외에도 제품이 관련 검사기관의 안전성 및 효능 검사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또 제조업자가 제품의 신선도를 계속 보장을 해주는지, 첨가제로 유해물질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옷도 나에게 맞는 옷을 사려면 둘러보러 다니고 여러 가지를 입어볼 때 더 만족스러운 쇼핑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양제를 고를 때도 나에게 맞는 것을 좋은 양질의 제품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약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